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트럼프발 무역 분쟁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깊고 또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외신 하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는 미국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어떤 평가를 현재 받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외신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생각보다 과대평가돼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분석의 기사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설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분석도 함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동원 이사님, 아까 위안화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의 변화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얘기셨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통화 바스켓 시스템이죠. 네네. 근데 위안화 가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절하되고 있는. 네. 있죠.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 연초 대비를 놓고 보면 거의 뭐 10% 가까이 절하가 네. 된 것이죠. 뭐 6.3 정도에서 지금 벌써 6.95까지 잠깐 찍었었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평가 절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뭐 과거 2016년 2월이었나요? 그때 또 신흥국 위기 얘기하면서 중국 위기 얘기하면서 그때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절하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의견은 더 이상은 절하 안 될 거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위안화의 절하가 멈추는 순간이 미중 무역 분쟁은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는 순간일 거다. 그렇죠. 김 박사님,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플라자 합의 때요. 그때 그 이제 미국의 일본 재무장관하고 독일 재무장관하고가 간 거잖아요. 그때 위안화가 위안이라 죄송합니다. 엔화. 그때 엔화가 한 250, 260 하던 게 순식간에 한 120 중반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90년대 이어지면서 70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도이치마르크가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엔화를 반토막 50%를 쳤다 그러면 도이치마르크가 한 30%쯤 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위안화 반토막 치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또 보면 패권 경쟁에서 그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수치는 데이터는 아마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 국가 간의 파워 게임에서 네. 결국은 그 이해했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지표가 저는 이제 환율이라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위안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이제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상 압력이죠. 네, 절상 압력.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반토막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일단 아무튼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이치마르크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나 이런 전 세계 대비 흑자가 독일보다 훨씬 더 셌던 건데 지금 중국 보면 그때 일본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 경제가 꺾인 게 엔화 강세 이후에 이제 제조업 경쟁력들이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꺾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럼 그렇다면
위안화도 뭐 4원이나 3원 대 보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요? 좀 너무 과했나요, 제가? 그 당시 7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물론 이제 수출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세계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거는 단순한 소비재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서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 네. 과연 그렇게 그 위안화가 그렇게 급격히 절상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거기까지 못할 것 같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런 어떤 새로운 환율 체제에 뭐랄까 조정하기 위해서는 네. 글로벌 이제 제조업의 산업계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단기간에 이렇게 위안화 절상으로 가게 된다면 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상당히 망가질 수 있고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그렇죠, 이제 망가질 그렇죠. 수 있다. 네. 아마는 이제 재조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물 경제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미 국가 중에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미국한테 압력을 받고 있는 건가요? 각자 이슈가 있죠. 브라질은 약간 뭐 한 발짝 비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멕시코도 이민 문제, 네. 여전히 나프타, 뭐 오리무중 네. 다 남미 국가들도 섞여 있죠. 그러면 그 두 나라도 이번에 타격을 뭐 심하게 받는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재밌는 게 네. 지표들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음. 걔네 중앙은행들은 또 성장률을 워낙 크게 낮춰버렸습니다. 뭐 파업 이슈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대선, 음. 8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가 브라질 대선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9월 17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네. 지지율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룰라 전 대통령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등록했습니다. 나오겠다고. 네. 그래서 향후 오리무중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9월 17일 더 나아가서 한두 달 정도는 브라질은 이제 폭풍소로 좀 들어간다. 다만 이전에 낮은 기대감보다 지표들은 조금 개선됐다라는 측면이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지금 우리가 꼭 얘기하고 있는 뭐 터키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신흥시장국의 위기로 인해서 브라질이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그 자체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불거질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조치가 나온 건 없죠. 네, 뭐 지금 수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한마디에서 긴장하게 예,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일 거죠.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은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 일본의 아베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상대는 쉽게 간다. 예, 사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저희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뭐 거의 비중이 거의 없고 미국이 거의 전체 포트의 뭐 75% 80%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 쪽을 좀 많이 줄이고 반대로 이 일본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네. 이 터키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독일이나 유럽은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 쪽은 걱정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뭐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오히려 피해간다. 근데 일본 말고 뭐 어디 지금 미국하고 다 이렇게 그 피해보는 데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사실은 우리도 타격이 상당히 있는 거고, 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타격인데 혹시 미국으로부터 덕을 보는 나라는 없어요? 일단은 핵심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약간 롱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카운터 파티를 바꾼다.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 잠재성 아니면 거리적인 인접성을 봤을 때 인도가 그렇죠. 부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가성비로 따지자면 베트남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규모가 좀 작고 작죠. 우리의 바람대로 북한이 그거의 또 하나의 생산 기지로서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부분이 있는데 북한도 작죠. 정치적으로도 좀 그렇죠.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가 성장성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프라가 열악해서 음. 그리고 지금 인도의 통화 가치가 날이 갈수록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아직까지 재반상에서 보면 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먼 얘기로 보면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는 국가들도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그게 액션이 취하지는 않는 상황. 아직 중국을 대체해서 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김 박사님, 이제 트럼프 이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럴까요? 그 언제쯤 되면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패권을 확실하게 주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기업업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에 대한 네. 리스펙트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그 관건은 미국이 이제 겪고 있는 과도한 무역 적자 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조짐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 되면 좀 뭐랄까 지금의 그 강도를 좀 점차 줄여나가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1900년대부터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쥐게 된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2차 세계는 그때 언제부터 지금까지 따져놓고 보면 패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상 나 혼자서 나머지 전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패권이잖아요. 네. 그 사전적 정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나라가 다 연합해서 나랑 싸워도 나를 못 이긴다. 근데 그게 경제 GDP를 놓고 보면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가장 많이 갈 때는 PPP GDP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세계 한 40%? 세계 아니야. 선진국 경제 한 40%.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게 가장 최근이 한 30% 정도 선까지. 근데 지금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30% 40% 선을 지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게 20%대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거기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게 결국 그렇게 가야 끝나는 건가요,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 생각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뭐랄까 그 경제적인 어떤 컨셉이라는 게 너무 이제 정근대적인 컨셉을 갖고 있다. 네. 자금의 세계 경제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굉장히 긴밀하게 묶여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주장하는 무역수지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오픈된 마인드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더불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네. 미국 중심의 이제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내로 모든 것을 다 갖고 가져와야 와라. 된다는 그런 어떤 정근적인 사고가 지금 이제 그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관철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뭐랄까 세계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과도기적인 하나의 이제 그 뭐랄까 그 반등 현상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세계 경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세계 경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서로 묶여서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어떤 그 역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세계 경제가 과연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이 세계 경제의 비중을 더 높여가고 패권을 이제 무한정 가져갈 수 있을 건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정책이라는 거는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언젠가는 네,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타격을 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에 이제 누렸던 그런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네. 그걸 이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되게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무역 분쟁의 끝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 3%대 초중반, 미국 경제 성장률 지금 지난 분기가 이어로 계산했을 때 2.8%.
뭐 연간 단위로 3% 위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고 잠재 성장률은 지금 겨우 뭐 2.3%인가 5%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 이상까지 끌어올리면 그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지금 뭐 연간 단위 0.7%, 뭐 여기에 생산성 증가율이 뭐 2%. 그러니까 이 끌어올리기에는 결국은 이 생산 설비 같은 부분들이 미국으로 와야 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지금 잠재 성장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뭐 어쨌든 혜택을 계속 보는 건가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하면 미국으로 모든 산업 베이스가 미국으로 돌아와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세를 높이는 것도 그 관세를 높여서 상대 국가의 무역 수지를 줄이겠다는 의미보다는 관세가 높아졌으니 니들 수출하기 힘드니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서 팔아라 이거잖아요, 사실은. 세금 낮춰줬고. 산업 베이스를 자국으로 갖고 들어오겠다 아주 철저한 공급주의, 미국 중심의 공급주의 경제학인데 그렇게 돼요? 그거야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고 네. 다른 나라들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온 것처럼 네. 또 EU하고도 모든 게 지금 봉합된 게 아니죠. 언제든지 네. 다시 붙을 수 있는 거죠. 네. 세상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미국으로 생산 설비 다 옮겨가면은 네네. 다른 나라들은 생산 설비 없이 그렇죠. 미국만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네. 다른 나라는 성장의 동력이 없어지라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논법은 사실은 그 트럼프의 얘기인 것이지 경제 금융시장에서 통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이미 2017년 2분기가 넘어서면서 미국 경제는 스스로 좋아지면서 2% 중후반대 우리가 잠재 성장률과 유사한 성장으로 미국의 액츄얼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감세와 그다음에 재정 지출 확대 그거는 이제 올해 회계연도와 내년 회계연도에 각각 1,500달러씩 들어가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올해 2월 28일 날 이미 시행을 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감세 조치 자체는 뭐 올해까지 하면은 내년에는 베이스 이펙트가 없어지니까 미국 기업 이익이 20% 증가가 내년에 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돌아서는 경제에다 펌핑을 함으로 해서 미국의 저희들이 보는 미국의 근원 물가는 떨어질 일이 없어요. 미국의 네. 최근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 압력을 보면은 네, 수요가 각 지역 연원의 나오죠. 지불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근데 수요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억눌리면서 판매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으면서 내년도에 기업 이익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가거나 이게 판매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면은 미국의 근원 물가가 지금 미 연준은 항상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근원 물가가 2%를 조금 넘기지만은 시메트릭 2%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2%대로 안정이 될 것이다. 내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런 지금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 그 전제 조건인 미국의 어떤 강한 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통화 긴축이 강화된다는 소리는 결국은 지금 미 연준은 2020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경제가 그때까지는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미국 2020년까지 금리 인상 못하고 2019년 후반에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상황, 미국 경제가 2019년 후반에 피크아웃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겉으로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책이지만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성립될 수 없는 정책 네.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네. 결국은 자가당착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미우나 고우나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가 좋으면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가 좀 침체가 될 수 있어도 위기는 안 되는데 네. 미국이 무너지면은 신흥국은 위기가 오거든요. 침체가 네. 아니라. 네. 그런 점들이 미국의 잘못된 정책, 미국이 골드락스 성장을 해서 완만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신흥국에 가장 좋은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 요인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